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임산부입니다. 요 며칠간 제게 일어난 일들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3년간의 열애 후 결혼한 지 이제 1년 간 넘긴 새댁이에요. 임신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쪽 친척들은 대부분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친정은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반면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에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다 좋으신 분들이시고 저희 친정과도 친하십니다. 신혼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시댁과 친정 둘 다 있어요.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랑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시는 사이니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 남편이 저와 제 친정에 너무 잘해서예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친정을 좋아해주는 사위, 딱 그 모습만 보고 결혼했어요. 원래라면 신혼을 5년 정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양가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죠. 제가 체질이 워낙 허약한 편이라 임신을 알게 된 이후로 휴직을 내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임신 초기엔 유산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그랬죠. 남편의 직종은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아예 없습니다. 보통 평일에 퇴근하는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도착하는 편이에요. 저녁 약속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았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이 굉장히 주기가 정확한 편이라 임신하고 4주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이후로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집으로 곧장 왔죠. 한 번씩 있는 저녁 약속도 제 임신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연애했을 때부터 사회인 야구가 취미였어요. 일주일 중 딱 하루 일요일만 사회인 야구를 하러 가는 것 말곤 너무 다정한 남편이죠. 점심시간마다 제게 전화해서 오늘 뭐 먹고 있는데 밥은 먹었는지, 퇴근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항상 챙겨줘요. 저는 입덧 말고 먹덧을 하고 있어서 땡기는 음식을 말해주면 조금 늦을지언정 무조건 사다 주기도 했죠.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제가 뭐 하나라도 옮기려고 하면 호들갑을 떨며 자기가 뺏어들고는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앉아서 쉬고 있어 라며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려고 해줘요. 태교도 너무나도 자상하게 도와줍니다. 태교의 아빠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동화책도 본인이 읽어주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기도 하죠. 제가 허약한 체질이라 우리 아이는 튼튼하게 태어났으면 해서 태명이 튼튼이에요. 항상 튼튼아 사랑해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배 뽀뽀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다정해서 더욱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회인 야구에는 제 친구 남편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심을 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야구 때문이에요. 하루는 낮부터 비가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며 오늘 야구하는 날인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스포츠를 해야 진정한 남자라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다 감기 걸려서 고생하면 어떡하냐는 제 말에 걱정 말라며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5분 정도 뒤에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에 남편이 우산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호다닥 1층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제가 남편을 부르면서 다가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꼬물꼬물 움직이더라고요. 차 안에서 무슨 옷을 갈아입어? 그냥 집에서 입고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다가가고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차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그러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요새 너무 보고 싶다. 나 임신하고 야구 응원하러 한 번을 못 가보네. 우리 언제 만나? 라고 하니까 민지가 안 그래도 요즘 너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 사회인 야구 안 하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우리 부부 오붓한 데이트하러 가는데 영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 아니면 너희 부부도 여기로 건너올래?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너 임신했는데 몸보신 해야지. 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그때를 이후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일요일이 돌아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미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어차피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릴 건데 샤워까지 하고 나가는 것을 보니 직감적으로 오늘이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불러서 돈을 2배로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라고 한 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뒤따라서 나갔어요. 기사님께 아까 전화로 말했듯 돈을 2배로 드릴 테니 티나지 않게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참 안쓰럽게 쳐다보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차를 세운 근처에 내렸습니다. 사회인 야구는커녕 대학로더군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남편에게 어떤 여자가 걸어왔는데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양을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한술 더 떠서 그 여자 얼굴에 연속적으로 애정 공세를 퍼부었어요. 너무 놀라 결정적인 증거를 찍을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충격만 가득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맛도 안 돌고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늦은 오후가 돼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힘없이 널브러진 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 왜 이리 기운이 없죠? 튼튼아, 오늘 하루 엄마랑 뭐하고 놀았어? 하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니 왜 이리 우울하냐면서 오늘 야구하면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며 뻔히 다른 여자 만나고 온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의 입에서 거짓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먼저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기만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일요일이 다가오는 게 겁이 났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일요일이 다가왔죠. 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 저녁 남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남동생은 저를 너무 잘 따르는 동생이라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미행을 하는데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수를 하든 이혼을 하든 용서를 하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가 먼저 할 거니 나서서 화를 내진 말라고 하면서요. 남동생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남동생과 함께 남편의 뒤를 또 밟았습니다. 처음 목격했을 때는 사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도 했고 자세히 보기엔 이미 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몰랐었는데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축하도 하러 왔었어요. 현장을 목격한 남동생은 옆에서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지 못하는 동생인데 말입니다. 남동생은 저를 대신하여 사진과 동영상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이 당장 저쪽에 등장해서 엎으라고 했지만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사실 믿기 힘들기도 했었죠. 튼튼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지만 배가 땡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제 말에 남동생은 절 신혼집에 내려다 줬습니다. 친정으로 가자는 말을 계속했지만 제가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잠자코 있으라고 입단속을 시켰죠. 늦은 오후가 되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죠. 다정한 남편의 한마디도 사랑스럽다는 듯 절 만져주던 손길도 다 역겨웠어요. 무표정한 절 보며 집에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많이 심심했던 거냐며 애교를 부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제가 온몸으로 남편을 밀치며 너 여자 맞나? 라고 질문했어요. 남편은 아니? 라며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내가 다짜고짜 여자 맞냐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이 아니라는 대답이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이어 내가 내 두 눈으로 뭘 봤는지, 뭘 들었고, 뭘 알고 있는지 말할까? 아님 네가 실토할래? 라고 다그치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면서 계속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당신 소영이 왜 만났어? 라고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당신은 여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외도 상대가 내 결혼식에 초대했던 당신 후배라니. 근데 그걸 숨기고 나를 기만해? 거짓말을 어쩜 그렇게 줄줄줄 읊어? 넌 나만 기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 튼튼이까지. 말하는 도중 울컥 감정이 올라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남편이 먼저 우는 겁니다.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해서는 실수였어 라고 하더라고요. 실수요? 저는 와, 당신은 실수로 바람펴? 난 뭐 완벽한 사람이라서 몸조리하냐? 너는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덮어가면서 반성은커녕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네. 너 진짜 최악이다 라고 말한 뒤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혼자 친정을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갑작스레 찾아온 딸을 본 아빠는 에? 우리 딸 어쩐 일이야? 김서방은? 이라고 물었고 엄마는 뭐야?
싸운 거니? 라고 웃으셨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임신한 딸이 우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나요? 한숨을 푹 쉬고 저를 안아 달래주는 남동생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동안 남동생은 제 등을 토닥거려주며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간략히 설명했죠. 부모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하셨어요. 김서방이 그럴 리가 라면서요. 아빠는 화가 났고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시댁 부모님들은 제가 친정으로 와서 눈물을 쏟고 있다는 말에 저희 집으로 당장 오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나선 것인지 3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남편과 함께요. 시댁 식구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빠가 김서방, 내가 오늘 들은 말이 정말 진실인가? 자네 입으로 말하게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지가 사람이면 어떻게 거기서 고지고대로 말을 하겠나요? 남동생이 옆에서 시부모님께 저희 누나가요, 매형 바람피는 걸 목격했어요. 갑자기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서 갔더니 참 못 볼 꼴을 봤거든요. 저만 보고 있기 아까운데 보여드릴까요? 라며 찍었던 동영상을 재생했죠. 남편은 욕을 하며 남동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고 그 와중에 제 등을 발로 찼습니다. 개판 5분 전이 된 건 정말 순식간이었죠. 제가 바닥에 엎어져 비명을 지르자 모든 가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거실에 놓여있던 저희 아빠 골프채를 꺼내와 그걸로 남편을 후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까지 뜯어 말린 후 저희 가족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시고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셨죠. 엄마랑 아빠는 이혼을 할지 말지는 제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빠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마음이 참 든든하더군요. 친정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물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집을 해갔고 남편이 혼수랑 신혼여행 경비를 댔거든요.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해결했고요. 친정에 누워있는데 내 돈 주고 산 내 집을 내가 못 가고 있으니 억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연차를 쓴 남동생과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남동생과 저희 집에 도착해 남편 짐을 싸서 문 밖에 둘 생각이었는데 웬걸 신혼집 문을 열었더니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일이라 회사에 출근한 줄 알고 오전 늦게 집으로 돌아왔던 거였는데 둘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동생은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저희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 펫캠이 거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휴대폰을 켜 녹화된 영상을 보니 그 여자가 저녁에 스스로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둘만의 축제를 한바탕 벌인 거였죠. 전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싶다고요.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 경찰에 의해 뒤늦게 잠에서 깬 남편과 그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야간에 들어와서 하루를 묵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쳐다보며 소름 끼친다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 후 임신한 상태라 나중에 연락 주시라고 말을 하니 참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남편도 남동생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어요.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집을 돌아보니 케이크에 와인까지 먹었더군요.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충 남편의 짐들을 커다란 봉지에 구겨 넣어 현관문 밖에 둔 후 제 명의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놀랜 가슴 진정시키고 있으니 시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새아가 많이 놀랬지? 로 시작한 전화는 결국 남편이 선을 넘는 짓을 한 건 맞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제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실수라뇨. 짐승 새끼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건 남편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제게 외도 현장을 들켰고 저희 친정에서 그 난리가 났으면 적어도 신혼집에 그 여자를 불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에 어디 틀린 구석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머님,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미친 듯이 오더군요. 사실 한 번은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내가 딴 여자랑 놀았던 건 잘못했어. 근데 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쪼로로 친정에 찾아가서 그걸 이루고 앉았냐? 라더군요. 할 말은 그게 다야? 라는 말에 걔 정리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라며 대꾸를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바람핀 이유를 물어보는 제 질문에 남편의 대답은 정말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넌 돈 많잖아. 처가댁도 돈 많잖아. 맨날 너네 가족한테 기죽어서 비위 맞추고 사는 거 짜증났어. 근데 걔 만나니까 아니더라. 내가 떵떵거리고 대단하단 소리 듣고 어깨가 펴졌어. 너 돈 많은 거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도 귀 좀 세우고 다니고 싶어서 바람 좀 폈다. 왜? 너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진짜 실수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결혼 전 금전적으로 힘이 든 상황을 겪어 제가 다 갚아주었습니다. 시댁의 빚과 어머님 가게도 하나 해드렸어요. 둘 중 하나는 풍족하니 집도 그래서 제가 해갔죠.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항상 비싼 돈 주고 브랜드의 옷을 입혀왔고 한도도 1,000만 원인 카드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 것들 받을 때는 저뿐이라더니 공주처럼 대하겠다더니 좋다고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저도 제 직업과 부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폄하당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먼저 자리를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좋습니다. 남편의 신상 정보와 직장, 주소, 자동차 번호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어도 실시간으로 증거들을 보내주더군요. 사진은 인화해줄 수 있다고 원한다면 퀵으로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내역은 물론 카드 내역서도 조회를 마쳤죠. 모텔비에 선물값에 돈 몇 천은 우습게 썼더라고요. 저와 그렇게 싸운 이후에 남편은 퇴근을 하면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퇴근했어요. 물론 그 여자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기본 신상 정보만으로도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아버지께 보여드리니 이 정도면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고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남편에겐 문자를 한 통 남겼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요. 남편은 그 문자에 보낸 답장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저보고 그러고도 엄마가 맞냐고 합니다. 뱃속에 애를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혼은 절대 안 된대요. 제가 내 이혼 파탄의 원인은 너의 외도고 유책 배우자 또한 너야. 네가 뭔데 이혼을 하니 마냐? 위자료 준비해. 알았니?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상황에서까지 돈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아휴. 라고 온 답장에 기가 차더라고요. 솔직히 우스웠습니다. 저는 한 번 결정하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순간을 기회로 삼아 상간녀인 여자와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신이 팔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인 그 여자도 괘씸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상간녀 쪽에서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 여자에게 유부남인 거 우리 결혼식장에 축하도 해주러 와서 알고 있었잖아요. 왜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오빠 기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언니가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저랑 놀 거 다 놀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죄가 있으면 오빠 기를 살려준 것뿐이겠죠. 지금은 그런 제게 너무 깊게 빠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라며 저를 비우더라고요. 그래도 전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란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얕잡아 보였던 건지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저는 우아하게 말했어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낼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요. 제 말을 코웃음 치고 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를 아득 갈았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화받은 사진과 외도 현장 증거들을 복사해 그 여자의 본가와 회사, 거기에 남편의 회사까지 보냈어요. 그 자료들에 한글 파일로 타이핑한 편지 한 장도 동봉했죠. 대충 불륜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태도와 행실이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은 저는 이런 게 돈 많은 여자의 쇼겠지? 명예훼손으로 신고 걸어. 벌금 낼게. 라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떠는 목소리로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 후 상간녀의 원룸으론 부모님이 직접 오셨고 회사에 바로 사직서를 낸 후 본가에 끌려갔고 남편 또한 품위를 훼손했다며 월급이 삭감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 둘이
사회에 재기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방해할 겁니다. 전 남편의 말대로 부모 잘 만나 돈도 많으니 쇼를 좀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시댁에서도 제게 미친 듯이 연락이 오고 있지만 다 피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소송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남편과 시댁에게는 제가 갚아준 빚,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님 가게를 다시 회수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과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탈탈 털 거예요. 아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이의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상간녀에게는 주거 침입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위자료 소송으로 민사 고소도 같이 걸 예정이죠. 튼튼이는 허약한 저와 달리 강한 아이인지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하게 자리 잡아주는 걸 보니 제가 힘을 내야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커다란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참 여러모로 긴장이 되는 날이네요. 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제 가정을 파탄낸 둘을 처벌하고 사회에 재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송이 다 끝난 이후 결과를 전하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